50대 이상이 되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대부분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어깨가 서서히 약해지고 병들다가 50대 이후로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무거운 걸 못 드는 거예요. 들고 올라가면서 자꾸 올라가다 내려 보고. 이 팔이 아무 기능도 못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깨는 팔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들어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절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관절인 만큼 부상이나 질환의 위험이 많은데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다가는 병이 악화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어깨 통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 이춘기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질환이 충돌증후군, 오십견 이런 부분이 있고요.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변화 때문에 뼈가 자라 나와서 힘줄에 염증을 야기시키는 질환이고요. 오십견은 관절량이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꾸덕꾸덕해지는 통증이 야기되고 팔을 잘 움직일 수가 없는 일명 오십견, 유착성 관절 양념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견봉쇄골에 염증이 생기는 견봉쇄골 관절염, 그 다음에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석회건염, 그 다음에 힘줄이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병에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염증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시면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는데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어느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병명이 따로 붙게 되어 있고요.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 양념, 오십견, 견봉쇄골에 염증이 생기면 견봉쇄골 관절염, 그다음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건염, 이런 식으로 해서 염증 때문에 통증이 하게 되고 만약에 회전근개 건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염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파열로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야간통입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밤에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보통 누워있을 때 통증이 조금 심해지는 경향입니다. 대부분의 통증들이. 그래서 야간통이 있다고 해서 어떤 병이 진단되고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게 야간통이 있고요. 물론 활동할 때도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관절이 조금씩 꾸덕꾸덕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오십견인데요. 오십견이 아니더라도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팔이 어느 정도 조금씩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있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힘줄이 끊어져서 근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힘이 잘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우리가 통증 때문에 힘을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힘을 쓰실 때 통증이 있어서 힘을 제대로 못 쓰시고 하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야간통이 있다, 아니면 관절 운동병 제한이 있다, 아니면 근력이 약해져서 힘이 없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고요. 진찰이라든지 검사를 병행했을 때 정확한 진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염증을 완화시키는 주사치료가 있습니다. 주사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병행하는데요. 물리치료도 염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절 운동 범위를 풀어주는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통해서 관절 범위를 풀어줬을 때 환자분 통증 없이 정상적인 관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확한 위치에 다시 봉합을 함으로써 통증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쾌한 공소리가 기분까지 상쾌한 화요일 아침. 정필현 씨는 오늘도 파크 골프에 빠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데요. 사실 필현 씨는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환자였습니다. 6월 달부터 이제 아팠는데 공 칠 때는 즐거우니까 아픈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이래 어깨를 올린다거나 하면은 여기가
엄청 통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조금 비틀어졌다 해야 될까요? 제일 불편한 거는 제가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팔이 옛날에는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당긴다거나 할 때 그게 엄청 불편해요. 지금도 잘 못 올라가고 있어요. 맑은 공기와 함께한 운동 탓인지 유난히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 필연 씨는 오늘 진료가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충돌 증후군 50견, 회전근개 건염 외에도 견봉, 쇄골 관절염까지 진단을 받는 등 온갖 질환을 다 앓고 있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은 거의 사라져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 의연중에 불편함을 좀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완전 완쾌는 아닌 것 같은 조금 불편함 있습니다. 자다가 이제 일어나면은 보면은 통증 이런 거는 없고 거의 사라지고 거의 완쾌 수준으로 거의 왔다고 보면 돼요. 환자분 그때 치료하신 지가 한 달 좀 되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이제 많이 좀 좋아졌어요. 좋았어요. 네, 처음에는 많이 좀 못 느꼈는데 두 번째 하고 나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좀 부드러워진 걸 느끼셨네요, 그죠? 네네. 예. 팔을 좀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좀 올려볼게요. 괜찮습니까? 지금 좀 아파요. 예, 그렇죠. 조금 아프신 부분은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이 필요하신데요. 네. 예, 가동 범위를 넓히기 예, 위해서 거기서 아파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자분 오늘 진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좋아지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끝에서 약간 통증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물리치료 몇 번 더 하시고 혼자서 스트레칭 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이대로 물리치료 하시고 저한테 한 달 있다가 다시 네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좋아지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은 3개월 정도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셨습니다. 하셨고 다른 병원에 치료를 하지 않고 제 병원에 첫 내원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통증이 있고요. 활동 시 통증이 동반되고 그다음에 검사상에서는 엑스레이상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거의 정상 소견을 보였고요. 진찰 소견상에서는 진찰했을 때 근력이 약간 약해야 되는 소견들, 그다음에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견봉쇄골에 압통점이 있었는데 엑스레이상에서는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범위 제한이 약간 있는 그런 소견이 있었고요. 견봉쇄골 관절염 그리고 약간 힘줄의 건염 소견이 관찰되어서 MRI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MR상에서는 보시면 힘줄에 염증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염이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견봉쇄골에도 관절염이 있는 소견입니다. 엑스레이상에 분명하지 않지만 MR상에서 염증이 확인되었고 환자분 이학적 검사상에서 이게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은 견봉쇄골 관절염, 그다음에 해전근개 건염이라고 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염증이 견봉쇄골과 힘줄에 발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힘줄 주변에 그리고 근병쇄골 관절에 염증을 완화시키고 있는 주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주사 치료 하시면 염증이 완화하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지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주사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리치료, 염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충격파라는 물리치료를 견봉쇄골과 건염에 시행했고요. 도수치료를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했고요. 한 달 정도 치료하시고 통증 없어지고 그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그녀가 향한 곳은 재활치료센터인데요. 첫 치료인 체외 충격파는 통증 부위가 아닌 염증이 있는 병변 부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확한 부위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냉각 치료는 냉기에 의한 치료 방식으로 치료를 반복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필연 씨는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고 나면 어깨 움직임이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어깨 관절 치료에서도 뭐 한 가지만으로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 치료만으로 완치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주사 치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주사를 맞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 염증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대외 충격파라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남아있는 염증을 다 해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풀어줌으로써 통증과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없어지고 관절 운동 범위가 거의 회복됐다. 그러면 치료가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파 보니까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관리 잘해서 열심히 저 하고 싶은 거 산에도 다니고 파크 골프도 열심히 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법 차가워진 공기가 느껴지는 수요일 오후. 김태수 씨의 입원실은 긴장감으로 무덥기까지 합니다. 오늘 어깨 수술을 하기 때문인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힘든 시간을 보낸 태수 씨는 조금 겁은 나지만 수술이 기다려질 만큼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한 아픈 지가 2, 3년 됐는데 처음에는 뭐 조금씩 아파가지고 일반 정형외과 가지고 관절이 그런가 싶어갖고 그래서 연골주사만 조금 맞고 그러다가 좀 계속 일을 하면서 같이 치료를 병행하면서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발을 올리고 하거나 찌릿찌릿하고 하더니만은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이제 무거운 걸 못 드는 거예요. 들고 올라가면서 자꾸 올라가다 내려 보고 받치니까 자꾸 일은 해야 되고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음은 뭐 그거 없습니다. 빨리 이거 치료하고 나서 또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나이도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환자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 진통제 하나 먹고 자는 좀 낫긴 낫는데 예. 저녁을 아파가지고 팔을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을 들면 여기 막 따가운 게 예. 굉장히 많이 좀 통증이 심합니다. 예, 그렇죠. 앉았을 땐 좀 덜하고 누우면 좀 많이 아프시고 그런 양상이신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은 이제 봉합도 하고 이제 뼈가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어 뼈 좀 깎아내고 좀 있으면 이제 수술실에 내려가실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은 잘 될 겁니다. 예. 수술하고 나시면 통증도 없어지고 또 근력도 회복되어서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 환자분은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원 당시에는 통증이 아주 심했고요. 그다음에 통증 때문에 이제 활동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다음에 근력이 약해져 있는 소견으로 내원을 하셨고요.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2016년도에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된 상황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수술적 치료를 아마 그냥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분이 그 뒤로 뭐 통증이 좀 좋아졌는지 그냥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그냥 지내시다가 최근에 이제 통증이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원해서 찍은 사진에서 봤을 때 예전의 상태에서는 예전에는 소파열이었는데 굉장히 안으로 많이 당겨들어간, 말려들어간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정도 파열된 상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힘줄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잘 당겨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라든지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지만이 통증이라든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들어올리는 4개의 근육 힘줄이 퇴행성 변화나 반복적인 손상으로 찢어지거나 파열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앉거나 서면 통증이 감소하고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야간통으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관절 운동부에 점점 좁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진찰만으로도 환자분이 오십견이 있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시고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한데 중요한 거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점점 힘이 빠진다는 거죠. 초기에는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회전 파열이 진행됨에 따라서 힘이 점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병이 진행했을 때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이나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찰과 MRI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심한 통증 때문인지 태수 씨는 수술실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오늘은 행복한 잠자리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환자분 수술은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충돌 증후군 진단되신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힘줄 파열이 되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사이즈가 소중대 중에서 대파열입니다. 사이즈가 큰 편이신데 어쨌든 그 회전근개 파열된 부분 봉합을 하시고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게 뼈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골격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튀어나온 부분이 뼈를 힘줄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뼈를 제거하는 수술과 함께 힘줄 봉합 수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전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깨 PRP 주사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PRP는 자가 혈액을 원심 분리해 얻은 중간층의 혈소판 풍부 혈장으로 다양한 성장인자, 줄기세포, 내피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힘줄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견봉 성형술과 회전근개 봉합술이 함께 진행됩니다. 심층부를 찾아 봉합하는 것이 예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오늘은 심부층과 천층을 모두 해부학적인 위치에 봉합하는 방식으로 수술적 치료가 시행됩니다. 파열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힘줄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요. 환자분이 파열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안으로도 많이 말려들어 있지만 힘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열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힘줄 상태가 튼튼해서 실로 묶었을 때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힘줄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좀 튼튼하게 고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뼈도 좀 돌출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뼈도 깎아서 더 이상 힘줄이 눌러지지 않도록 하는 견봉 성형술과 봉합 수술 같이 했고요. 일단 성공적으로 수술은 끝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다른 게 있습니까? 건강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운동도 하고 싶고 실제로 요즘 운동도 못 해갖고 무거운 것도 못 들지 팔도 제대로 못 올리지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수술만 잘 되면은 만세도 부르고 싶고 지금 사실 만세도 못 부릅니다. 손은 안 올라가가지고 또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또 좋은 생활을 영위해야 되죠. 몇 년 동안 회전근개 파열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는 정연순 씨는 요즘 달라진 생활에 마음마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병원에서도 여유로움이 가득한데요.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근처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가끔 받았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으로 병원을 왔을 때는 팔을 들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픈 거는 한참 됐어요.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어깨가 조금 내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어깨였거든요. 그래도 뭐 조금 치료받고 또 낫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산에 오르면서 이제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하필 아픈 어깨를 바닥에 바로 부딪혀가지고 근데 아프지는 별로 안 했는데 막 손이 조금 안 올라가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와서 MRI를 찍었죠. 그때 이제 어깨가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힘줄이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봉합이 성공률이 뭐 10%밖에 안 된대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막 너무 진짜 산 넘어 산이네. 진짜 너무 그때는 막 막막했죠. 그냥 막 진짜 내가 팔이 이렇게 안 좋았나 하면서 내가 진짜 그동안에 팔을 너무 함부로 쓴 게 진짜 후회스럽고 막 그랬죠. 수술 후 현재 상태는 어떤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연순 씨.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 찍은 사진도 보면 인공관절 하신 수술 사진이신데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진찰을 좀 해볼게요. 네. 상태가 어떠신지 제가 그냥 올려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시는 편이세요. 좋고요. 네. 이게 도움이 없어도 팔이 올라가는 정도인데 지금 또 팔 제가 올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시는 편이시고요.
전체적인 운동 범위는 좋은데 뒤가 조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뒤로 가는 게 근데 조금 아직 인공관절 수술이 좀 한계는 있거든요. 이게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지금 환자분이 지금 힘줄이 봉합이 안 돼서 또 약간 관절염이 온 상태에서 수술하신 거라서 또 인공관절 자체가 가동 범위가 정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많이 올라가시는 편이시고 기로도 많이 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활동하시는데 생활하시는 데는 그렇게 지장 없으실 건데 한 번씩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긴 하세요. 지금 한 5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6개월, 9개월, 1년쯤 되시면 조금씩 더 적응이 됩니다. 그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번씩 아프실 때는 한 번씩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오시는 날짜를 지정해 드릴 겁니다. 일단 그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은 한 3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었고 아마 주변 병원에서 주사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진행하시면서 통증이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하면서 반복되면서 지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내원 당시에는 팔을 들지 못하는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팔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신경이 좋지 않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어깨 관점에서 봤을 때는 힘줄이 끊어져서 기능을 못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팔이 들지 못하는 가슴 마비 상태로 오셨는데요. 대부분 힘줄파열이 진행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뼈가 좀 돌출된 부분, 충돌 주근이라든지 또 엑스레이상에서도 약간 힘줄이 떨어졌을 것 같은 의심이 되는 어떤 소견들이 좀 관찰되고요. 일단 정확한 상태는 MR을 찍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 MR을 찍어봤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힘줄 파열이 진행되어서 거의 안으로 관절 안까지 다 말려 들어가 버린 상황이고 거의 광범위 파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 파열은 수술적 치료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다시 파열될 수 있는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가슴마비, 팔을 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힘줄도 기능을 지금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봉합술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역행성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했습니다. 봉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팔을 기능을 못해서 가슴마비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인데요. 봉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역행성 인공관절 그 자체만으로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들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은 봉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력을 예전처럼 쓸 수 없다는 거죠.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통증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연순 씨가 가장 기다려온 도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데요. 인공관절 전 치환술 수술 후 견갑골 주위에 근육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도수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팔을 진짜 조금도 못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힘은 없어도 이제 차츰차츰 좋아져서 지금 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고 뭐 힘도 좀 많이 이제 써지지고 이제 너무 좋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조금 몇 달 한 있으면 100% 돌아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더 좋아지면 제가 좋아하는 요가 강사를 다시 시작하는 게 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예. 어깨 관절 질환들은 주사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등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세심한 진찰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했을 때 건강한 어깨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부위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방사선 검사와 진찰, MRI 등의 검사로 질환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빠른 진료와 치료로 건강한 생활 하시는 건 어떨까요?